대한민국 최초 시사 감상실 시사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시사봉에서는요, 최근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상큼발랄한 시사봉의 광고 함께 들어보시죠. 함께 보시죠. 시사봉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기다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시사봉을 기다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달려볼까 합니다. 자, 신발 벗고 달릴 준비하시고 힘차게 달려라 시사봉. 네, 본격적으로다가 달려보겠습니다. 달려 쏘쏘. 네, 모든 이들이 설마 하면서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발탁했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오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서 당대 최고의 칼잡이로 불리는 강골검사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지난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파헤치다가 권력의 눈밖에 나면서 한직을 떠돌기도 했고, 이후 노골적인 사퇴 압박에 시달리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 등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를 다룬 국감장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강골검사로서의 기계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인선 배경에는 윤석열 후보자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은 강직함을 보여줬다면서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의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하나회 숙청, 군부 독재를 끝내고 문민정부를 세운 YS는 대통령 취임 11일째인 1993년 3월 8일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60만 군의 핵심 중에 핵심 오브 더 핵심이라는 육군 참모총장, 당시 김진영 대장과 기무사령관이었던 서완수 중장을 전격 경질하죠. 이후 YS는요, 군 내부의 사조직이자 실세 중의 실세 오브 실세라고 불렸던 하나회 숙청을 단행합니다. 별 4짜리였던 육군 1군에서 3군 사령관과 수도권 방위부대장, 특전사령관 등 상당수 군단장, 별 3 이상의 군단장들이 옷을 홀라당 벗겨져가지고 수십 명이 군을 떠나고, 이때 떨어진 별만 해도 50개가 넘습니다. 이 YS의 한화의 숙청은 창군 이래 가장 큰 사건으로 육군의 경우 약 310명 정도의 장성 중에서 10분의 1가량이 예편을 당했습니다. 훗날 YS 대통령도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한화의 숙청을 단행했다면서 운명을 걸고 나선 일이었다고 회고할 만큼 그 충격파가 아주 대단했는데요. 아마도 이번에 이 문 대통령이 파격이라는 단어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도 이 윤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법개혁 중에서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정치검사 소멸임을 외쳐왔습니다.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개혁의 적격자로 강골로 유명한 윤 후보자를 일찌감치 낙점을 했었죠. 다만 기수 파괴에 따른 동요를 맞고 적폐 수사 등을 위해서 그를 한 2년여 정도 서울지검장에 머물게 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딱 부러지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자유한국당 일부에선 윤 후보자의 지명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보이지 않는 장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 후보자는 2013년 가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면서
항명, 정직 1개월의 징계와 함께 여주지청장에서 고검 검사로 좌천을 당하죠.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그런 인사를 행했던 황 대표로선 윤 후보자 지명이 달가올 리는 없어 보입니다. 또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윤 후보자를 내세워 검찰 고위층 물갈이를 하는 것은 검찰 줄세우기 과정이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정권의 실세 오브 실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인연인데요. 여러모로 우병우 전 수석과는 대조되는 인물이기는 합니다. 사실 윤석열과 우병우는 한 파트에서 일을 같이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밝힌 과거 경력에 따르면요, 우병우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그 휘하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강직한 윤석열의 성격에 우병우와 충돌하지 않을까 했는데 윤석열은 능력으로만 따지면 우병우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만방자하고 자기 잘난 줄만 안다고 소리를 듣던 우병우 역시도 윤석열만큼은 높게 평가하고 굉장한 신뢰를 보냈다고 합니다. 능력이야 둘 다 최고인지라 능력에 대해 서로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이상할 게 없지만 성격적으로는 서로 다른 아주 상극인데도 불구하고 우병우가 윤석열을 신뢰했다는 대목은 상당히 의외이자 신선한 듯합니다. 또 윤 후보자는요,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아주 어마어마한 중노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저 두 전직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어진 사법부, 심지어 2019년엔 버닝썬을 통한 사회 문화계까지 건들게 생겼으니 그 누가 봐도 중노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윤 후보자 본인이 전부 담당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본인이 총감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그 업무량이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다만 그가 맡은 역할이 현 정부가 얼마나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높게 그 능력을 출중히 여기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있고 참 많습니다. 현재 검찰은 여러모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고 검찰개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이 개혁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떻게 헤쳐나갈지 임기 동안의 숙제입니다. 과연 일복 터진 윤 후보자, 진짜 강골검사라는 별명에 맞게 고드 인사가 아닌 현명하고 공정하게, 그러면서도 확실한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대통령의 꼬봉으로 시키는 대로 할지, 아니면 또다시 문재인 정부에도 밑보여서 또 자천당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 또 기수 파괴를 통해서 선배들의 옷을 와장창 벗기고 나서 들어가는 만큼 진짜 빙신 쪼다처럼 굴거나 또 누구처럼 지 한풀이 칼춤을 추는 그런 추한 모습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윤 후보자의 행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시사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뻥!